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명리학에서 우리 시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예전에 다른 곳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그거를 내가 좀 편집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민대학교에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박사 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한번 보시고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고 앞에 이론이나 뭐 이런 고전에 대한 어떤 인용 부분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안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쭉 틀어놓으니까 뭐 그렇게 어디서부터 어디서를 끊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일단은 선생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 시간에 대한 한계는 솔직히 이론이 학교에서 뭐 또 이렇게 제야에서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저도 뭐 선생님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선택 각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선택에 맡기고 단지 그렇게 선택했을 때 내가 왜 그런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초질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통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편집해서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요걸로 제가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분야일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일의 붕괴를 어디에서 잡느냐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동지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동지설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야자시 조자시의 문제가 또 일의 붕괴를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죠. 생길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진시와 표준시 제가 해놨는데 이 진시는 우리가 자연시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연시. 예, 자연시의 의미도 있죠. 예. 그리고 이 자연시라는 의미는 태양이 그 지역에 남중했을 때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의 그림자가 가장 짧아졌을 때의 시간, 그 지역에. 그러면 각 지역마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오리지널 시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뭘 씁니까? 이 표준시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수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들인 경우에는 표준시를 여러 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가고 있는 나라도 있죠. 중국 같은 나라는 이 동수로 이렇게 중국도 넓게 펴져져 있는데 이게 끝과 끝이 거의 4시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근데 같이 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옛날 천하의 개념, 천자의 개념하고도 같이 엮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천문학적인 개념에서 생각할 때 이런 진시의 개념, 자연시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큰 틀에서는 이 명리학의 동양의 이 천문역법이라는 게 점성학하고 정치적인 면하고도 상당히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가 천하가 바뀌면 항상 개력을 하든지 그죠? 아예 역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하늘이 천자가 바뀌었다. 하늘이 새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천하가 새로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그 바뀐 세상 하에서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새롭게 율령을 반포하고 반드시 이 역법을 새로 만듭니다. 아니면 완전히 개편을 하든지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료들은 제법 있는데 의외로 논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의 붕괴는 자시의 초로 보느냐, 자시의 정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양학에서 시는 12시 개념으로 12시진 개념으로 가죠.
이 12시즌 개념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시 하면 2시간 단위니까 그죠? 그 시작되는 시간의 처음을 자초라 하고요. 자정은 그 가운데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초에도 축시가 시작되는 처음 시작점을 축초로 하고 축정하면 요 2시간 2시즌의 단위에서 가운데 있는 자리를 축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옷이라고 하면 그죠? 옷초 하면 옷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옷초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정 이렇게 하면 옷시의 시간이 2시간 단위잖아요. 근데 그 딱 가운데 반을 자른 그 가운데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그 시간을 뭐 우리가 자시하면 1시에서 그러니까 23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 하면 이 진시 표준시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11시 23시 30분부터 01시 30분까지 보는 게 있죠. 뭡니까? 진시 개념으로 쓰는 거잖아요. 표준시 개념으로 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30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정을 딱 나누어 가지고 정확하게 보겠다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천문학적인 관점이고, 이런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야자시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야자시의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의 분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하루의 분계를 자초로 보느냐 자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의 단위가 야자시 조자시로 나눌 수 있겠죠. 뭐 참고로 그럼 너는 뭐냐 하면 저는 야자시 조자시를 구분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쓰는 개념인데, 자, 이런 데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쭉 보면 최원정이라는 사람이 1135년, 1198년까지 살았는데 송대죠. 자, 율려신서라는 이게 뭐 음악 관련 책인가 봐요. 여기에 주의 선생, 주자죠. 주의 선생이 주를 달았는데, 자시의 초사각은 앞날에 속하고 정사각은 뒷날에 속하여 그 두 날 사이가 이른바 시작 중의 시작이고 가운데 중의 가운데인 것 같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자, 이 각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몇 각 이렇게 얘기하는 게 1각 이러면 15분입니다. 15분. 그러면 사각하면 1시간이죠. 15분 하면 60분이 되니까 1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사각은 앞날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자, 자시를 우리가 여기 자시라고 하면 23시 01시라고 하면 여기가 24시 이 0시죠. 그죠? 이 0시가 되는데 여기를 4등분하면 15분 하면 여기가 60분이 되니까 초사각은 앞날에 속한다. 1의 분계가 자정이라는 말이죠. 이 책에, 그죠? 자, 그리고 초사각은 그렇고 정사각은 뒷날에 속한다. 정사각은요, 아까 제가 자초라고 했고 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사각은 요 뒤에 15분 사각이니까 뒤에 1시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어디에 속한다? 뒷날에 속한다. 그러면 1의 분계는 자정이다. 그렇게 되니까 요 앞에 앞날에 속하니까 요거는 야자시가 되고, 자, 이 날이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라고 하면 여기는 개일이라는 거죠. 여기는요 그대로 갑자일 자시가 되고, 여기는 날이 안 바뀌고 개해일 자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 부분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 책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나와 있는 논문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위 논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고 대부분 우리가 제야에서 술 하시는 분들이 내가 단연간 경험을 해본 결과 야자시가 맞더라. 야자시 조자시로 구분하는 게 맞더라. 아니다. 그냥 1의 분계는 자초에 바뀌더라. 그래서 야자시 조자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시로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진시하고 표준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연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뭐 이런 형태인데 이게 뭐 어떻게 그 주장하고 논거를 따지고 나와 있는 논문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 좀 있어요. 자, 삼명통해에도 있고 연해자평에도 있습니다. 자, 삼명통해에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자월에 중기인 동지에서 일양이 돌아와서 자, 우리가 자월은 아까 제가 입동, 소설, 대설, 동지, 그 다음에 소한, 대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해월이고요. 여기가 자월이고 여기가 축월이에요. 우리 해자축이 겨울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그 잎하고 뭘 세운다는 의미는 인신사에 해월의 첫 자리가 여기가 절기가 딱 그 계절이 들어갈 때고 그죠? 그리고 이분이지는 요 사왕지의 중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월의 중기인 동지에 일양이 시생된다. 자월이 이제 일양이 시생된 겁니다. 그죠? 일양이 돌아와서 천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비유하여 자시의 상반은 어제에 해당되고 아까 그 말입니다. 자시의 초사각은 그죠? 그리고 하반은요. 이게 자정의 사각이죠. 오늘에 해당된다. 이거는 어제 오늘이라는 거는 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이게 오늘이 되고 이건 하반은 내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 말은요. 살짝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에서 일행이 시생한다면 자월은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입절은요. 여기에 대설부터 들어오거든요. 대설부터 들어오는데 이 동지를 가지고 지금 자월의 중기인 동지에 일양이 시생된다 했는데 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또. 자, 우리 입춘은 1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입춘에서부터 들어오죠. 초사각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지. 요 지금 입춘이 들어와 있는 입춘절의 중기를 잡아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자월도 우리가 뭐 하지에서 일행이 동지에서 일행이 시상했다 하더라도 그 입춘도 들어온 입절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 중기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듯이 여기도 조금 이 자체가 어폐가 조금 있는 말이죠. 따지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연해자평에는 논 12생초라는 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칠수류찬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어요. 이건 이제 동물들이 전부 이렇게 양음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가 홀수를 기수를 양이라고 하고 우수를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짝수를 음이라고 하고 홀수를 양이라고 해요. 근데 쥐가 이 앞발톱이 4개고 뒷발톱이 5개래요. 그래서 앞에는 음이고 뒤에는 양이다 하는 게 앞은 과거였고 뒤에 들어오는 자신은 미래인 양인 오늘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은 것도 있다 하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삼재발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는 자월의 중기에서 일은 자시의 정각에서 나누어짐을 또한 알 수 있다. 자, 이 새는 1년인데, 그죠? 이거는 자시의 중기, 동지에서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게, 뭐, 앞쪽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황제 적인년에서 뭐, BC 2696입니까? 거기에서, 갑자 하고 열리는 그거를, 동지 딸 들어오는 그 중기의, 자월의 중기가 동지가 들어가는 그 입절하는 시각의 자시에서,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삼재발비라고 뭐 얘기를 해놨네요. 역산전서, 매문정의 역산전서, 원수산의 명리탐원, 그리고 심의방의 성평대성, 자, 그 다음에 오준민의 명리신서, 아부태산의 사주추명학 감정법, 명학비해, 백해문의 명학비해, 서라고 선생의 자평수원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야자시, 조자시를 구분했다. 아부태산은 유명하죠. 이게 23권짜리입니까? 우리 한국에 책이 아마 번역돼 갖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중일전쟁 때 종군 기자로 가가지고 북경에서 이 명리학 관련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그 연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본토인 본향인
중국에다가 역설을 출판하고 수출한 최초의 사람일 거예요, 아마. 예, 아부태산 이분은 뭐 유명하죠. 자, 우리 여기 그 뭐 최영철 검사가 지었다는 사주정설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도 이 아부태산의 책을 번역 정리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이런 형태로 야자시 조자시를 구분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야자시 조자시를 이야기한 게 연애자평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조금 뭐 논의 자체가 조금 좀 억지스럽죠. 동물에다가 막 비유한 거는. 그런데 삼명통해에서 이런 얘기를 한 내용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미 이제 서양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쓰는 24시 단위 때문에 헷갈렸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자체로 논의의 쟁점은 있었다. 예. 근데 왜 하필 자시만 그렇게 나누어서 쓰느냐 하는 거는 뭐 시간의 구분 단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또 논란의 여지는 또 있을 거예요.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를 일으키는 법, 우리 기념법, 기월법, 뭐 기시법, 기일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사주 체계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기시법은 이제 중국 천문학사에 진중규라는 사람이 이 한자들이 좀 어렵죠. 성시규 규자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최초에는 해가 뜨는 때로부터 헤아렸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의 단위가 별 의미가 없었죠,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언제 홍수가 오고, 언제 더워지고, 언제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이제 해서 반복되는 어떤 자연의 관념들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익히는 거죠. 그죠? 습득하는 건데. 그래서 농사를 짓는 쪽에서의 시간의 단위는 직선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가 어떻게 반복되는, 순환 반복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시간은 원운동을 한다 하는 말도 그런 데서 나온 거죠. 서양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BC 있고 뭐 AD부터는 뭐 지금 2000 몇 년 이렇게 하면 뭐 3000 몇 년, 4000 몇 년, 5000 몇 년 쭉 앞으로까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닌데 동양에서는 육식갑자로 계속 순환을 하죠. 상운갑자, 하운갑자, 중운갑자 이런 거는 있지만 계속 순환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해가 뜨는 때로부터 헤아렸다. 그래서 해 뜨고 난 뒤에 해질 때까지의 시간은 좀 세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자잖아요. 그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는 한뭉텅어리로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뭐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뭐 피라미드 안에서 보물을 막 이렇게 보물 창고를 여는데 거울에 반사된 태양의 어떤 그 각도가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건드리고 또 반사하고 반사해서 막 문이 쫙 열리면서 보석이 나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의 개념 자체가 그냥 큰 틀에서 하루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좀 터프한 어떤 러프한 어떤 그런 단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라에서는 평단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거 세수하고도 마찬가지죠. 세수 평단이 인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은나라에서는 계명 이건 축시입니다. 계명 축시고 그 다음에 주대에서는 야반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 자시거든요. 야반을 삼았다. 그래서 청계의자 그러니까 하늘은 자시에서 열린다는 이 관념은 주나라 때부터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자,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 아까 은나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나라에서는 계명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다. 축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은에서는 이 무정이라는 왕일 때는 하루를 8단계였고요. 조갑이라는 왕일 때는 하루를 10단계로 나누었고요. 주대에 와가지고 하루에 12단계를 나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8단계를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듯이 낮은 세분하고 밤에는 거의 해 지고 난 뒤 해 뜰 때까지는 거의 한 단위, 그러니까 한 8시간이 하나의 시간 단위로 그냥 묶여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시간의 개념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왔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무정하고 조갑하는 이런 글자들은 이 무자 이게 아니고 힘쓸 무자 같네요. 이거 있죠. 이거 힘쓸 무자. 예.
무정. 이 무정은요, 이 천간의 글자에 왕 이름이 들어갔다고 있죠. 어느 나라에서는 각골 문자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시간은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해 드리는가 하면 야자시 조자시의 구분과 자연시와 표준시의 구분에서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과학적인 개념처럼 그렇게 세분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 탁 채시겠습니까? 저는 야자시 조자시도 구분을 안 하고 오늘날 말하는 그 자연시의 개념도 사용을 안 하고 표준시를 사용한다. 왜? 천하가 공포가 되면 그 천하의 시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거 눈치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춘추자시전의 소공 5년에 보면 이게 이제 기록에서 소공 5년이 BC 537년입니다. 자, 날은 10으로 나뉘므로 10시간 단위가 있었고 또 12가 있었다. 이 10개의 자리, 뭐 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언제 한무제 태초력이라고 했죠. 태초력이 BC 1104년인데 이때 시간을 12단계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2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자, 자시를 뭐요? 야반이라고 했고, 축시를 계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인시는요, 평단, 그 다음에 묘시는요, 일출, 진시는요, 식시, 이제 진시, 이때는 이제 밥 먹을 때라는 모양이겠죠. 자, 이때는요, 사시죠. 이거는 우중, 짜구자입니다. 자, 이거는 일중, 오시고요. 이거는 일질이라고 읽습니다. 일질. 이게 기운다는 질이니까, 이제 미시가 되면, 우리가 보통 2시부터, 죄송합니다. 1시부터 3시간 미시죠. 자, 이 시간이 되면, 해가 남중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기울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신시죠. 신시가 되면, 이게 먹을 포자인데 포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뭐, 찬을 그냥 중간에 간식을 먹어서 그랬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시입니다. 일입, 해가 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황혼, 이게 술시고요. 인정, 사람을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밤에 이제 가족들 숫자를 세가지고 제대로 다 무사하게 귀가를 했는가를 재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인정, 이렇게 해시가 되는 거죠. 예, 요렇게 한 게 언제라고요? BC 104년. 지금부터 뭐 한 2000년 훨씬 전이죠. 태초력이고, 그리고 후한 강무제 때 이제 건무라는 연호를 썼는가 봐요. 자, 이 AD 25에서 56년까지가 제2기간인 것 같은데, 이때부터 12시진을 12지지에 정식으로 배정했다. 요래놨죠. 그래서 비로소 간지 기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요렇게 되어야 그때부터 사주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사주 명리학이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음양오행에 관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역법이 완전히 구비가 되어야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리고 그 역법에 따라서 이렇게 연월일시를 간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양오행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음양오행이 상생상극하는 논리라든지 합형중파하는 논리라든지 그 이론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고법에서는 나범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그죠? 이제 그런 형태가 있어야 될 거고. 자, 이게 또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생년월일시를 생일로 가지고 나면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명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명정론, 정명론이라는데 이건 누구요? 왕충이라는 사람의 논영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야 왕충이가 이게 논영이 언제였습니까? 76입니까? 요 언저리 뒤죠? 자, 왕충은 근데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생년월일 시대가 태어난 시간을 얘기했는데 왕충은 뭐요? 입퇴할 때 부모로부터 하늘의 기운을 받을 때 그때 하늘의 기운이 그 입퇴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의 기운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운명론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한 운명론이 아니고 왕충도 약간 제한적인 운명론입니다. 뒤쪽에 논영의 뒤에 보면 뭐 교육이나 뭐
올바른 서성 뭐 이런 것들 또 부모의 지극한 무슨 어떤 교육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운명론은 아니죠. 약간 제한적인 운명론인데 그렇지만 그런 사상이 있어야지 아니면 하늘에서 물 떠놓고 빌기만 하면 열심히 빌면 운명이 바뀐다 하면 이거는 사주팔자의 개념, 명리의 개념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상적인 베이스도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사주명리학이라는 어떤 틀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 연간이죠. 건무연간에서 비로소 간지 기시가 생기면서 우리가 간지로서 12지지를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간지로서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때다. 그러면 이때 이제 왕이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그 시대적으로는 좀 그 이전에 뭐 만들어졌겠죠. 우리가 은나라 때 각골문이 그렇게 60갑자가 서였다고 하면 그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서인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쭉 이렇게 쌓여와 가지고 그때 드러난 형태가 되니까 그죠. 그 이전에 그 맹화라든지 그런 좀 초보적인 단계의 그런 기법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특히 그 시대는 지식의 축적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하나가 탁 나오면 이게 금방 뭐 며칠 만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찾아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야자시 조자시를 나누면 시간이 자 여기다가 제가 그거는 안 넣었어요. 왜 안 넣는가 하면 표준시하고 진시는 안 넣었어요. 따로 나중에 하려고.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뺐는데 자 우리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다른 시간들은 다 한 단위로 해놨는데 여기는 나눠놨습니다. 자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23시가 자초고요. 그죠? 여기가 자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갑자시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자, 이 갑자일입니다. 갑자일은 그 자시가 갑자로부터 시작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을축시, 병인시, 정묘시, 무진시 쭉 가가지고 갑술시, 을해시, 병자시, 그다음에 정축시, 무인시 이런 식으로 시간은 쭉 계속 2시간 단위로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자시를 잡는 개념은 일의 분계를 자정부터 잡는 거고 야자시를 안 보고 그냥 자시는 하나의 뭉텅이로 자시로 본다는 거는 자초를 우리가 일의 분계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자시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야자시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자, 요 자시에서 이렇게 끊기는 요 자리가 일의 분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시가 들어오면 날짜가 바뀐다. 그러니까 24시가 되면 날짜가 바뀐다는 거예요. 24시가 되면. 자, 오늘날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24시 00이 되면 날짜가 바뀌죠. 오늘날은.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시는 그 전날 23시가 되면 날짜가 바뀐다고. 일의 분계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앞에 개일이 이렇게 나뉘는 거죠. 대신 이쪽에 가면 또 23시가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날짜는 을축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야자시 조자시를 구분하면 0시 단위로 이렇게 끊기는 거죠. 0시 단위로.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뭐 좀 복잡해서 그렇지 기본 개념은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시간대에 태어나면 그죠? 우리가 야자시법으로 얘기를 할 때는 개일이 되고요. 그죠? 개일이 되고 이런 개일이 되고 시간은 여기 갑자시를 따라 쓰는 거예요. 근데 정자시로 보면 개일이 아니고 날짜가 바뀌죠. 갑자일이 되고 갑자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23시를 넘어가면 자시 그러니까 정자시법에서는 을축일이 돼 버리니까 그죠? 요 시간에 태어나면 을축일에 병자시가 되고요. 그죠? 우리가 야자시법을 쓰면 을축일이 아니고 그대로 아직 갑자일입니다. 그죠? 갑자일에 병자시가 됩니다. 여기는 똑같죠. 여기는 똑같이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둘 다 을축일이고 조자시는 병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똑같이 갑자일이 둘 다 속하죠, 그죠? 갑자일에 갑자시가 되니까 똑같은 단위가 나오죠. 여기는 이렇게. 복잡하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뭘 넣습니까? 표준시를 넣는 거예요. 23시 30분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표준시를 안 보고 23시를 그대로 23시로 쓰느냐? 보정을 해서 우리가 태양이 남중하는 걸 가지고 따져서 쓰는 자연시, 진시의 개념을 참진짜입니다. 진짜 시간, 자연시의 개념을 따라서 쓰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확 복잡해집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개념이 되겠죠. 예. 이 부분은 이제 표준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표준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요. 이제 우리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 전체를 15도 단위로 나눕니다. 15도 단위로. 우리가 아까 24절기에서 전기법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구를 15도, 경도를 이렇게 15도 단위로 쭉 전부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15도에 1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1시간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시간은 60분이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1도에 몇 분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4분이 차이가 나거든요. 1도에 4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 가운데를 지나는 지역을 그냥 27.5도, 127.5도 정도로 잡고 일본의 표준시, 그러니까 세계 표준시입니다. 세계 표준시에서 135도를 지나가는 지역이 일본인데 그 자리에서 표준시를 잡았으니까 요 시간하고 따지면 요게 7.5도가 차이가 나요. 7.5도 차이가 나니까 이걸 곱하기 4를 1도에 4분이 차이가 나니까요. 이러면 딱 30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도 127.5도하고 일본의 그러니까 세계 표준시 135도의 표준시가 일본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반일 감정이 좀 들어가 가지고 뭐 동경 표준시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동경 표준시를 쓰는데 이 도쿄가 아니고요. 이 동경은 이 경도할 때 경자를 씁니다. 동경을 써요. 그래서 일본의 그러니까 동경 135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경 동경 이렇게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서경 동경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동경으로 돌면서 135도에 걸려 있는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일본에 동경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엮이는 건데, 그래서 이 동경을 지나는 게 아닙니다. 동경을 지나는 게 아니고 일본 효고현에 아카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지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겨가지고 표준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표준시는 태양의 특정 자오선 통과에 기초한 평균 태양시다 이래놨죠. 그래서 국가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 경선의 지방시를 선택하여 그 지역 전체의 공통시간으로 정한다.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는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 될수록 더 필요한 어떤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경 135도의 지방평균시를 표준시로 채택하고 있다. 이 동경이라는 게 지구가 동경서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180도, 180도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되고 이 동경이라는 말은 이게 아니고요. 일본 도쿄가 아닙니다. 예, 이 경도 할 때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도 15도에 1시간씩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는 자 이거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이 속해져 있는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가 도쿄인데 이쯤을 지나갈 겁니다. 35도가. 그리고 우리 한국은 여기 127도를 지나가요. 127도를 지나가는데 자, 이 지역하고 이제 이 중국에는 또 기준점이 또 있겠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시점에서 속해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중국은요, 이 전체가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 9시간인데 그죠? 10시간 차이 나는 지역이 있고 여기는 8시간 차이가 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만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에다가 속해서 들어가 있죠. 몽골은 또 자기 나라 다른 나라니까 몽골은 또 그대로 쓰고 있고. 자, 여기는 중국 베이징에서 8시간 차이 나는데 여기는 7시간 차이 나는 지역이 있죠. 위쪽은. 또 다른 나라가 그 자기 경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127.5도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 135도가 세계 표준시의 동경 135도 자리를 지나가는 자리가 일본의 아카시라는 지역입니다. 아카시. 명석인가 이렇게 적힐 겁니다. 아카시. 예, 아카시. 예,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 사이가 7.5도가 나니까 이제 1도에 4분씩이라고 하니까 딱 30분 차이가 나는 거죠. 30분.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자연시 개념을 쓴다고 하면 요 각각의 도수마다 전부 다 시간을 따로 다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을 127.5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얘가 또 다른 표준시가 됩니다. 여기는 자연시가 아니죠. 이 시간, 여기 있는 시간을 이 시간으로 맞춰서 같이 다 쓴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자연시를 채택한다는 그 태양의 남중 논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역들이 다 세분되어서 시간을 정해서 적용을 시키는 게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가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천하는 그 천자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는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 표준시가 몇 번 바뀌거든요. 바뀔 때마다 그에 맞춰서 썼는데 지금 한국은 135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쪽부터 해가 뜨죠. 이쪽부터 해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가 12시가 되면 여기는 30분, 11시 30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9시가 되면 여기는 8시 30분이 되거든요. 30분이 뒤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9시에 출근한다 되어 있는데 나는 표준시를, 자연시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8시 30분에 출근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5시에 퇴근한다 하면요. 여기는 시간 아직 4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5시에 퇴근해도 나는 퇴근을 안 하고 5시 시간으로 자연시가 시간이 되는 5시는 우리 표준시로 따지면 5시 30분이 5시가 되면 여기가 5시가 되려면 여기는 우리 5시 30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5시에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시로 5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합니까? 아니거든요. 12시에 밥 먹으면 다 똑같이 12시에 밥 먹는 거예요. 점심시간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가 바뀌면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율령을 반포하고 역법을 개력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이 이 논리, 제가 주장하는 저는 표준시 논리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연시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127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보정해서 표준시에서 30분을 더 할 게 아니고 포항, 백령도, 울릉도, 전부 목포 전부 다 다르게 분 단위로 다 끊어야 되죠. 분 단위로. 근데 아까 우리 시간의 변화를 봤듯이 그렇게 이 간지역법이 그런 형태로 생긴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시의 개념보다는 표준시의 개념을 선호한다. 그리고 1의 붕괴는 자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3시가 되면 날짜가 바뀐다. 저는 이제 그런 논리로 쓰고 있습니다. 왜? 입춘도 마찬가지로 입춘 절입 시간으로 태세를 잡잖아요. 그죠? 예, 그런 논리적인 일관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는 우리가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마다 다 이론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뭐 논리들에 대해서 뭐 내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쓰는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과 이론적인 베이스, 그게 서로 내가 그 전개하는 관법에서 배치되지 않는 뭐 그런 한도에서 쓰고, 저도 항상 이렇게 자시생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좀 스트레스가 받죠. 그리고 우리가 그 표준시하고 이 자연시하고를 이렇게 번갈아 구사해보고 일의 붕괴도 자초하고 자정을 붕괴해보고 명조를 뽑아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자료도 모아보고 하는데, 뭐 일단은 저는 일의 붕괴는 자초부터다. 그리고 시간은 자연시를 안 쓰고 표준시를 쓴다. 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진시의 개념이나 요 자연시의 개념은 뭔가 하면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죠? 일중 남중 시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이 그 지방의 자오선을 지나는 시간, 이 지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각각 이제 이렇게 위도가 있을 거고 이렇게 경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이 이 시간에 왔을 때 이 지역은 태양이 남중했다고 하죠. 또 태양이 이제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지역으로 왔을 때 태양이 남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15도씩 나누어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중간하게 잡혀 있어 가지고 135도의 영역에 속하는 일본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일 감정하고 겹치면서 우리가 자연시를 쓰자 하는 운동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은 자연시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죠. 30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일본인데 그죠? 일본인데 여기가 동경쯤 됩니다. 근데 여기 이 표시 있죠? 이 표시가 여기 효고현입니다. 아카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아카시가. 예.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아카시 대교인데 효고현 아카시시 해놨는데, 자 여기 동경 135 이렇게 적혀 있죠. 예. 여기 동경 135도 좌오선 요 지역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별 표준시가 오차가 있다 이렇게 해놨죠. 자, 서울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7.5도 30분 기준으로 할 때 약간 차이가 나죠. 126도 58분 46초니까 그죠? 여기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는 32분 5초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더 우리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지역 부산이나 포항은 더 시간이 다르겠죠. 포항은 어떻게 해요? 129도 21분 쪽에 있으니까 22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제일 이쪽으로 있는 지역은 뭡니까? 우리가 어딜까요? 여기 목포네요. 목포. 지금 백령도도 있고 빠져 있는데 그죠? 목포는 34분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거의 12분 정도 차이 나죠. 이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시 개념을 쓴다고 하면 이 경도상에 있는 그 지역의 남중 시점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죠? 계산을 해가지고 요 시간들을 딱 보정을 해서 쓰는 게 진정한 의미의 자연시죠. 이거를 그냥 한국을 기준으로 127.5도를 기준으로 30분을 보정을 한다 하면 이 지역하고는 또 달라지니까 이 지역 내에서 표준시가 돼버리니까 이 자연시 개념하고는 다르죠. 표준시 개념을 한국에서 표준시 개념을 적용시켰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태양이 남중하는 일남중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의미에서는 논리가 일관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 표준시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대한제국일 겁니다. 1908년 요때 우리가 6시 30분을 6시로 오후 18시 30분을 18시로 조정했다. 얼마 못 썼죠. 4년도 채 못 썼습니다. 그죠? 동경 127.5도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썼다가
이게 언제 일제 침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12년 1월 1일부터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동경 135도로. 그리고 해방되고 6.25 전쟁 지나고 난 뒤까지 그대로 썼죠. 그리고 다시 요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그죠? 이때 동경 127.5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고 난 뒤에 8월 10일자로 동경 135도 0분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죠? 요런 변증 과정을 거치고 이 이후로는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